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의 용접 조건 설정 및 용접 준비를 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 작업과 용접 후 처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오늘의 키워드. 스테인리스강의 구조물 용접은 과연 어떻게 다를지, 루트 패스 용접과 표면 패스 용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태환입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과정을 함께할 김기석 강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이번에는요 스테인리스 강의 구조물 용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테인리스 강의 구조물 용접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스테인리스 강 구조물의 일반적인 용접에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법, 가스 메탈 아크 용접법, 피부 아크 용접법,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 등이 있는데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구조물 용접에서 응용은 두께 6mm 이하의 박판 구조물 용접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의 외관이 미려하고 용접 부분에는 슬랙 및 스패터가 없어 용접부 연말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한 용접법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별로 특성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먼저 페라이틱의 스테인리스 강은 일반 부식에 강하고 고온에서 산화가 적으며 열처리에 의해 경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열에 의해 경화되지 않으므로 예열 및 후열 처리가 불필요하고 최대 사용 온도는 475도C로 제한됩니다. 용접 시 열영양부 조직이 조대화되고 인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550에서 850도C 사이에서 철, 크롬의 금속관 화합물이 생겨 취성이 발생하므로 용접 구조물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용과제는 2309 계열이며 열처리가 요구될 때는 2430 또는 니켈, 크롬, 철계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스테인리스 강인 마텐자이트계의 경우는 어떨까요? 페라이트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열처리에 의해 경화된다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강 강종 중에 유일하게 열에 의해 경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용접 조건이 부적절하면 경화가 극심하고 열 영양부가 조대화되며 조직과 내부 응력의 불균일화로 인해 부식균열이나 수소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용과제는 2309 또는 니켈, 크롬, 철, 개와 2410계를 사용하는데요. 2309를 사용하면 열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2410을 사용하면 두께에 관계없이 용접 후 열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304, 316이 대표적인 강종입니다. 고온 산화성이 적고 뛰어난 내식성으로 인해 산, 알칼리 등의 부식 환경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425에서 870도씨 영역에서 장시간 유지 시에는 크롬 탄화물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저하되고 기계적 강도도 저하됩니다. 용접성이 매우 양호한 재료로 용접으로 인해 경화되지 않으므로 예열과 후열의 필요성이 없지만 열 팽창과 변형이 커서 용접을 한 후 냉각 시 용접부에 응력이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용과제는 모재와 동일한 강종인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용접봉과 니켈, 크롬, 철, 니켈, 크롬, 몰리브덴 계열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용 용과제를 사용할 때 특별히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스테인리스 강용 용과제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과제와 가스 메탈 아크 용접에서 사용하는 용과제가 동일하며 KSD 70266은 용접봉 및 선의 표시는 끝면 또는 끝면에서 50mm 이내에 색채로 나타내거나 또는 종류와 규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의 용접봉 지름은 1.0, 1.2, 2.0, 2.4, 3.2, 4.0, 5.0mm가 일반적이고요. 용가제의 호칭 방법은 봉 또는 선의 종류, 지름 및 길이, 무게에 따릅니다. 용가제의 종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테인리스강 용접은 탄소광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스테인리스강 용접은 탄소광의 용접과 별 차이는 없지만 탄소광에 비해 열 팽창 계수가 커서 변형이 많고 열 전도율이 낮아 용접 열의 집중 현상이 발생되며 용융 온도가 낮고 고온 균열 및 비드 산화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료 선정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고 특히 이면 비드 산화 방지를 위한 퍼지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변형의 방지와 이면비드의 산화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변형의 방지를 위해서는 변형 우려가 있는 부분에 가접의 수를 많게 하고 구속 지그 및 변형을 억제할 적절한 고정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접부 주위에 동판, 알루미늄판 등을 배치해서 용접열을 흡수해주고 용접 순서를 가급적 대칭으로 합니다. 다층 용접에서 전층의 용접열을 냉각하고 용접해줍니다. 그럼 이면비드 산화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스테인리스강은 탄소광이나 알루미늄에 비해 용접부 산화가 심하게 나타나며 특히 이면 비드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퍼지를 해야 합니다. 퍼지 가스로는 보통 아르곤이나 헬륨가스가 사용되며 오스테나틱의 스테인리스강이나 구리 및 구리 합금에는 질소도 가능합니다. 이면비드 산화의 방지를 위해 먼저 판재는 동판, 알루미늄판을 이용한 이면 받침판에 올려놓고 용접하면 루토 간격의 틈으로 토치에서 나가는 퍼지가스가 나가 이면을 퍼지합니다. 파이프 양쪽 구멍을 막고 가스호스를 넣어 퍼지가스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루토 간격 사이로 가스의 유출이 많으면 알루미늄 테이프 등으로 감아주고 조금씩 풀어내가며 용접합니다. 대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이음부 전체의 구멍이나 틈새를 테이프나 밀폐성이 좋은 천으로 감싸고 용접하고자 하는 부위만 열어가며 용접합니다. 퍼지가스의 유량은 구조물의 최적에 따라 0.5에서 42L/min 정도이며 구조물 최적의 4배 정도 유량으로 플러싱하고 일단 퍼지가 되면 용접 중에는 약간의 압력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 토치로 공급되는 보호가스 라인과는 별도의 라인에 유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면 토치로 나오는 가스 유량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스테인리스강의 구조물 용접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테인리스강의 구조물 용접에서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법의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WS 규격에 의한 파이프 용접 자세 표시를 먼저 확인 후 용접 기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시험편의 규격과 6GR 자세의 AWS 자격 규정과 AWS 외관 검사 기준에 맞게 용접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자, 오늘은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탄소광 구조물 용접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자, 먼저 오지 파이프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도면을 확인하여 요구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작업에 임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응용해서 네. 스테인리스 구조물 용접을 한번 해볼까 해요. 구조물이요? 네. 이번 시간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기존 걸 모든 걸 다 응용해서 구조물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했던 것과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저랑 같이 실습을 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을 하기 전에 네. 이 용접 작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도면을 해독을 하고 네. 그 시공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도면을 해독했다면 그 형상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전체 이 재료를 펼쳐서 전개해 놓고요. 네. 이 구조물의 각부 이음 형상과 네. 구조물의 치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이 도면에 나온 용접 기호, 용접 자세,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면을 해독해서 구조물의 재료의 가공, 가점 및 조립, 용접 단계에서의 시공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네. 이 용접 방법을 생각해서 가접의 이 순서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공구라던가 아니면 지그, 용접 장치를 준비하고 점검을 사전에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면을 해독하면 네. 재료를 도면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재료를 확인하고 스테인리스 강판에 유압 전단기 혹은 에어 플라즈마,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로 도면에 맞춰서 도면 치수에 나온 대로 네. 절단을 한 후에요. 네. 직각 혹은 이 자른 부분의 거스러미 네. 이런 부분을 그라인더나 줄로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루트 부분, 이 직선을 맞추기 위해서 줄로 다듬질을 해주시고요. 네. 용접 부위는 이제 녹, 오일, 수분, 여러 가지 이물질 이런 게 없도록 샌드페이퍼나 네. 브러쉬, 증기 세척 등으로 깨끗이 청소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텅스텐 전극봉 2.4 파이를 준비하시고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스테인리스 네. 모재이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가공은 어떻게 해야겠죠? 텅스텐 전극봉은 뾰족하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뾰족하게 전용 가공기나 혹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네. 뾰족하게 가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 용접 준비 작업이 맞추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으면 네. 이 재료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가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접 조건을 고려를 해서 용접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전극봉은 두세 개 여유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접을 한 후에 이제 1층 용접은 되도록이면 용가제 공급 없이 제살로 해서 비드가 높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2층에서는 이제 용가제를 공급을 해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은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제살로 하기보다는 용가제를 공급해서 한 번에 네. 가야 생산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된 모재를 보시면 네. 모재에 제가 다 넘버를 적어놨습니다. 네, 네. 자, 1번과 2번, 3번과 4번, 5번과 6번, 7번과 8번, 9번과 10번 네. 도면 치수에 맞춰서 가공된 상태고요. 네. 자, 1번과 2번 판과 판을 먼저 가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용접은 길지 않게 네. 양쪽에서 한 방씩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판과 네. 판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끝나면 자, 다음은 3번과 4번 네.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 판을 이용해서 밀착을 주시면 더 편리하겠죠. 네.
자, 원석군, 가접할 때 주의할 점은 네. 가접을 너무 길게 하면 용접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접은 최대한 좀 짧으면서 여러 군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옆판 가접은 마무리가 됐어요. 네. 자, 이제 준비된 10번이 밑판이 되겠죠. 네. 자, 밑판보다는 옆판과 옆판을 먼저 가용접을 해주는 게 네. 구조물 조립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접이 끝나면 네. 이 가접부에 전용 브러쉬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세요. 네. 자, 이제 가조립된 구조물을 네. 1층 용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1층 용접은 토치 운행이 이 기능보다 짧은 아크 길이의 일정한 유지와 네. 이 열량이 적절한 공급이 용접 이 품질을 좌우하게 되므로 네. 이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 용접 부분마다 열량이 많이 공급되는 부분인지 네. 아니면 열량이 공급이 부족한 부분인지 생각하면서 이 열량이 부족으로 이면 비드이 형성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열량이 공급이 과다해서 용락 및 이 산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자세, 용접 위치, 네. 용접선의 크기를 고려하고요. 네. 용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 시작점하고 크레이터 이런 부분이 용입 부족 현상과 열량 집중 현상이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의 1층 용접 조건을 설정해서 1층 용접을 수행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테니까 원석군이 한번 보시고 네. 부분별로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는 걸로 진행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석군, 이 구조물에서 네. 가장 먼저 용접을 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데나 먼저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용접을 하시면 네. 안 되고요. 네, 네. 그 용접선이 끝선이 하나가 되도록 용접을 미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 부분을 용접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수평 모서리 네. 혹은 필립과 수평 네. 모서리 오버헤드 부분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직 모서리, 그다음에 수평 모서리, 네. 수평 필립과 오버헤드 모서리 네.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아래 보기, 모서리 위보기 자세와 필립 수평 자세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살로 가면 네. 자꾸 이 용용지 형성이 안 돼요. 네. 그 용가제를 공급을 해준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가접이 끝났다면 네.
이제 이 구조물의 용접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원석군은 이 구조물에서 용접을 어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맞대기 부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맞대기 부분 먼저 용접을 하신 후에 네. 수직 모서리 용접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직 모서리 용접이 끝나면 수평 모서리와 네. 수평 필릿 위보기 모서리를 네. 용접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한 포인트에 1층, 2층 네. 원패스, 투패스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패스를 다 용접을 하신 후에 네. 끝났다라고 하면 청소와 네. 그다음에 그라인더 가공을 통해서 네. 다듬질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층 투패스 용접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네. 순서로요. 네. 자, 맞대기는 비드 폭이 일정하게 위빙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직 모서리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석군 어렵지 않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부의 수평 모서리 부분을 네. 1차 원패스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때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또 3포인트의 수평 모서리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전진법을 이용해서 한쪽을 시작해서 한 포인트, 네. 자, 또 이쪽에서 시작해서 한 포인트, 또 이쪽에서 시작해서 한 포인트, 끝부가 이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포인트는 원석군이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석군이 요 필릿, 수평 필릿의 1차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저희가 1차 용접이 끝나면 네. 2차 용접을 해볼 건데요. 네. 자, 높이를 고정을 시키시고요. 네. 원석군은 어느 부분 먼저 용접을 하실 건가요? 맞대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맞대기 용접을 다 끝내시고 수직 모서리, 네. 그 다음에 수평 모서리, 수평 필릿과 위보기 모서리. 네. 네, 1차 용접 순서와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직 모서리입니다. 맞대기 용접보다 전류를 약 10에서 20 정도 낮춰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원석군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평 모서리 원석군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평 필릿인 경우에는 모서리 전류보다 약 20A 정도 높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서리
위보기 자세 모서리인데요. 네. 필립보다 약 20A 정도 낮추고 용접 전류를 20A 낮추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원석군. 네. 이건 제가 똑같은 구조물을 직접 한번 해본 거거든요. 네. 자, 제가 한 거 어떠세요? 너무 멋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직각과 비드 폭, 네. 비드 높이 일정한 걸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산화된 게, 어디 산화된 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네. 산화되지 않은 구조물이에요. 네. 원석군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 네. 저처럼 이렇게 구조물을 용접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조물을 조립하는 순서와 네. 가용접 방법, 네. 용접하는 스킬 네. 꾸준히 연습하시면 이렇게 제품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테인레스강 구조물 용접을 하는 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연강 용접, 구조물 용접과 비슷하긴 한데 이제 용접 조건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 실습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중 OG 파이프 필린 및 모서리 용접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도면 확인 및 요구 사항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의 용접 작업 준비를 합니다. 작업 준비 후 가접 조건을 설정 후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을 가접하는데 1층은 루트 패스 용접, 그리고 2층은 표면 패스 용접을 합니다. 작업 완료 후 정리 정돈을 합니다.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 확인 및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에 필요한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가접을 실시하는데 1층은 루트 패스 용접, 2층은 표면 패스 용접을 실시합니다. 용접 작업 후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용접 후 처리하기 및 외관 검사, 그리고 작업 완료 후 정리 정돈을 합니다. 이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이 스테인리스강 구조물 용접할 때 이 텅스텐 전극봉이 용응지 혹은 용가제에 접촉이 돼서 오염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크를 중단하고 오염된 이 전극봉을 다시 재가공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